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의 조교수로 재임 중인 신재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자율 수중 탐사를 위한 로봇 인지 및 계획 시스템이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진행했던 연구 프로젝트들 세 가지 정도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로봇 플랫폼을 이용한 자율주행 및 탐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센서 또는 센싱 파트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자동으로 레인 디텍션이나 길거리에 있는 보행자 감시 또는 신호를 구별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차량에 연결된 라이다나 카메라 그리고 소나 등의 센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케미컬 플랜트 또는 오일 앤 가스 플랜트 경우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가스 누출 등을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드론에 장착된 이 멀티 스펙트럴 카메라를 이용해서 특정 파장의 스펙트럼 필터 방식으로 가스 화합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중에서는 물이 이제 맑지 않은 경우에 이제 수중 카메라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때 수중 로봇에 이렇게 음파를 이용한 소나 이미징 센서를 부착해서 수중 환경을 인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센서들의 개발, 그리고 자동 센싱 기술의 발달은 자율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디자인의 경우는 이제 센서를 이용해서 그 플랫폼 자체를 제어하는 방식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옆에 보이는 비행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비행기 자체의 헤딩 앵글이나 받음각, 앵글 오브 어택, 고도나 속도 등의 값을 센서로 측정해서 차체 자체의 정보를 인지하고 이를 제어하는 데 많이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 이런 주변 환경을 인지할 수 있는 센싱 기술의 발달로 플랫폼 자체의 제어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환경으로부터 센서를 통해 정보를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운항하는 자율 시스템의 디자인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서 움직이는 타겟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하고 해서 트래킹을 하거나 이제 관심 있는 지역을 이제 로봇이 스스로 알아서 전부 스캔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게 이제 수중 로봇을 이용한 자율 탐사나 운항의 모습을 제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이제 수중 로봇을 이용해서 실제 실종된 비행기를 찾는 상황을 묘사한 비디오인데요.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수중 로봇에 부착된 소나 센서를 이용해서 해저 지형을 스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사되는 소나 핑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은 사이드 스캔 소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소나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바닥에 있는 실종된 비행기의 기체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구조 작업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보기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해저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점을 이제 뽑아보면 첫 번째는 수중의 센서 데이터들이 굉장히 노이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사이드 스캔 소나 이미지 중에 예시인데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보는 그런 카메라 이미지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람 전문가들이 이제 스크롤을 내리면서 이제 물체들 하나하나 디텍하고 클래시파이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물체에 대해서 굉장히 센서 데이터가 노이즈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얻어진 다량의 데이터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수중 환경 자체가 통신 환경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GPS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치 추정이나 항법 오류 등이 항상 발생하고 한 번 수중 로봇이 물속으로 이제 발사가 되면 뭐가 잘못되더라도 이제 호스트 선박으로 다시 통신이 불가하기 때문에 3시간, 4시간 동안 잘못된 채로 운항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잘못된 점을 발견하기 때문에 다른 도메인에 비해서 굉장히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 연구에서는 인지를 위한 경로 계획이라는 컨셉을 적용을 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변 상황 인지에 도움이 되도록 로봇을 작동시키는 개념입니다. 즉, 로봇을 움직여서 센서가 가장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제가 원하는 것은 로봇이 오른쪽에서 이 물체를 보고 이 물체는 C 모양이다 라고 추측한 뒤에 그래도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이 물체를 확실하게 구별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연구 주제는 이 사이드 스캔 소나를 이용한 수중 물체 인식인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미지들은 사실 똑같은 원통형 물체를 찍은 다른 각도에서 찍은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물체여도 이렇게 관측하는 방향에 따라서 얻어지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관측된 여러 이미지가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 이미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많이 움직여서 많은 데이터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이미지를 선택적으로 얻어서 작업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저는 정보이론 함수, Information Theoretic Function을 이용해서 물체 구분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이미지를 선별하고 그 이미지를 얻도록 하는 그런 경로 계획법을 개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가장 도움이 되는 이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된다는 그것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클래시피케이션의 신뢰도, 즉 구분 작업을 했을 때 그 구분 결정에 대한 신뢰도를 가장 많이 높일 수 있는 것을 이제 가장 유용한 이미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도는 확률론적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베이시안 네트워크라는 확률론적 방법으로 모델을 해서 신뢰도를 확률적으로 계산하고 그걸 이용해서 가장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이미지를 계산을 했습니다. 카툰으로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 노란색 화살표 지점, 첫 번째 웨이포인트에서 이 UUV가 이 소나로 이렇게 물체를 인식하면 첫 번째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학습으로 트레인된 그런 모델들을 이용해서 피처를 익스트랙하고 그거랑 이제 보는 웨이포인트의 상대적인 위치 그리고 타겟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확률 모델을 이용해서 아래와 같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한 개의 이미지이고 굉장히 노이지하기 때문에 확률 분포가 굉장히 신뢰도가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물체는 55%의 확률로 쐐기 모양이고 45%의 확률로 원통형 물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데요. 이때 한 번 더 움직여서 물체가 2번 웨이포인트에 갔을 때 두 번째 이렇게 이미지를 얻게 되고 좀 더 다른 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면 확률 분포가 이렇게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지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지를 얻고 난 후에 계산된 거고요. 만약 계획을 할 때는 어떤 이미지를 얻을지 예상을 해서 이 분포도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 방법에서는 이제 실제 세 번째 웨이포인트로 이동을 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얻게 될지 모든 가능한 이미지를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분포도를 계산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신뢰도의 기대값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 계획의 목적 함수는 이제 이 클래시피케이션의 신뢰도는 요구값 이상, 즉 예를 들면 95% 이상 이렇게 값을 얻으면서 운항 시간을 이제 최대한 단축시키는 걸 목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 정보이론 기반 경로 계획법을 이용한 결과 기존 방법과 비슷하거나 이제 높은 신뢰도를 얻으면서 실제 운항 시간은 11%에서 51% 사이로 단축시키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가장 클래시피케이션에 도움이 되는 이미지를 선택적으로 방문해서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을 우선 실험을 한 후에 미국 플로리다 파나마시티에 있는 해군 기지와 협업을 해서 실제 샌 앤드루스 베이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이제 실험 결과를 그린 사진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동그라미는 실제 물체의 위치를 의미하고 하늘 색깔 선은 실제 그 UUV가 이동한 경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얻었을 때 시뮬레이션과 비슷했을 때 예상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실제 환경에도 적응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개발한 방법이 잘 작동을 했지만 사실 실험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사실 수중에서 운행 시간 및 회전이 증가할수록 위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이제 열심히 이제 옵티마이즈를 해서 이제 운행 시간을 줄였는데 위치 추정 불확실성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 로봇이 중간에 멈추고 수면 위로 올라와서 GPS 코렉션을 한 다음에 다시 수중 밑으로 내려가서 미션을 다시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일어나게 되면 시간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꺼려지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연구 이제 질문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물속에서 장기간 운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연구는 자기장 맵을 이용한 장기간 운항 항법 개발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운항 항법은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특히 위치 추정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GPS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수중에선 당연히 GPS가 되지 않고요. 실제 다른 해상이 아닌 환경에서도 GPS는 되게 쉽게 잼되기 때문에 굉장히 릴라이블한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카메라는 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로버스트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이제 비행기를 통해 운항을 하면 왼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반복적인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피처를 이용한 그런 실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은 잘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방법은 지구 자기장 맵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 지구 자기장 맵은 사실 지구 전체의 자기장 세기를 스캔한 그 맵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기장 맵은 자기장 세기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한 외부 간섭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습니다. 어떤 자성체가 있더라도 이 자성 그 세기가 아래 3승분의 1로 감소하기 때문에 쉽게 맵 세기가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연구 주제는 자기장 센서를 이용하여 우리가 이제 장기간 수중 운행이 가능한 항법을 개발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이제 Planning for Sensing 같은 컨셉을 적용해서 자기장 맵을 이용한 위치 추정 및 경로 계획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이런 자기장 지도를 이용하여 위치를 추정한 거고요. 아이디어는 이제 자기장 지도에서 세기가 변하는 부분을 활용해서 이 위치 추정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노란색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비슷한 자기장 세기를 계속 관측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로컬라이제이션, 즉 위치 추적을 할 때 불확실성이 늘어나게 되고요. 근데 만약 빨간색 경로를 선택하게 될 경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피크를 지나가기 때문에 자기장 관측 값이 변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위치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바로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저희 실내 연구실에 셋업을 해서 자기장 맵을 얻어봤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저희 연구실이고요. 여기에 터틀봇에 이제 벡터랑 스칼라 자기장 센서 마그네토미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톨스와슨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했는데요. 이것을 한 이유는 이제 로봇 자체가 움직일 때 본인이 주변 자기장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자기장 변화를 스스로 캘리브레이트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임플리멘트 해놨고요. 그리고 나서 1피트 간격으로 세기를 이제 측정하여서 이렇게 맵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맵을 프린트해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바닥에 붙여놨고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하고 3개월 뒤에 저희가 다시 한번 측정을 했는데 맵이 굉장히 변하지 않고 거의 비슷한 맵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관측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험 두 가지를 보여드려서 어떻게 이렇게 위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경로 계획이 로컬라이제이션에 도움을 되는지, 도움을 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위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로 계획법입니다. 그래서 재생을 시켰을 때 이 터틀봇이 노란색 별에서 시작해서 이 빨간색 최종 목적지까지 그릴 수 있는 가장 샬프한 턴을 그려서 바로 가장 최종 목적지에 바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똑같은 실험이었는데 만약 위치 추정 불확실성을 이제 똑같이 정보 이론 함수로 포뮬레이션 해서 목적 함수에 넣어서 실험을 하면요. 이렇게 바로 X, 즉 목적지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돌아서 이렇게 피크가 있는 곳을 지나서 최종 목적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위치 추정 에러, 그리고 엔트로피 불확실성, 그리고 코베리언스, 그 위치 추정했을 때의 그 분산값을 의미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손실함수 또는 목적함수에 이런 위치 추정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인포메이션 게인이 포함되었을 때 이 로봇이 자기장 맵에서 피크 지점을 지나가도록 경로가 계획됩니다. 그리고 이 피크 지점을 지나감으로 인해서 위치 추정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되고 그게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6초를 기점으로 왼쪽은 이제 이 목적 함수에서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고요. 6초 이후는 이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입니다.
보시다시피 불확실성이 확실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기장이 로컬라이제이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내서 이제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문제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구 전체의 자기장을 매핑했을 때 하얀색 부분처럼 이렇게 약간 비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가 완전하지 않을 때에도 이 자기장 항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경로 계획법과 항법이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 주어진 지도가 있는데 실제 운행을 할 때 이제 다른 지도와 다른 자기장 세계가 관측됐을 때 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도의 오류인지 아니면 환경에서 어떤 물체가 새로 생겼거나 다른 물체가 지나가거나 이것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방법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두 주제는요, 되게 큰 스케일에서의 수중 로봇의 작동에 대한 문제였고요. 저희는 또 비교적 작은 스케일에서의 수중 로봇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베티드론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회사에서 펀딩을 받아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연안이나 저수지 같은 수심이 낮고 작은 물에서의 해저지형 조사 플랫폼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트나 이렇게 드론을 직접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소나 센서가 장착된 이 보트를 이제 드론에 줄로 묶어서 끌어서 이제 해저 지형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트에는 지금 동력원이 없어서 수심이 낮은 지역에서도 작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드론이랑 보트에 장착된 GPS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 패턴으로 스캔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배시메트리 맵이나 바름 하드네스, 아래 강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짧게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든 드론에 GPS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트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램프 없이 그대로 한 사람이 이렇게 디플로이해서 줄로 끌어서 이런 식으로 environmental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풀숲을 지나갈 때도 프로펠러가 없기 때문에 막힘 없이 그대로 스캔하고 지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연구는 이제 수중 로봇, 그리고 다이버 팀,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사실 수중 로봇 연구 분야는 학계에서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장비가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 많은 커뮤니티를 이제 수중 로봇 연구 분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이렇게 실험용 수조가 있는데요. 이 안에 수중 모션 캡처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로봇이랑 저희 학생이 들어가서 서로 찍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로봇은 카메라를 통해서 저희 학생 다이버를 찍고 있고 이 학생 다이버는 고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로봇을 찍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중 안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이를 모션 캡처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세들을 이제 트래킹해서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랙된 다이버나 로봇의 자세들을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이제 Extended Reality 또는 XR 테스트베드에 연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다이버들이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수면에서 고글을 끼고 VR 헤드셋을 통해서 이렇게 물속에서 하는 작업들을 트레이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현존하는 다른 버추얼 테스트베드, 홀로오션이라는 유명한 시뮬레이터 기반의 테스트베드가 있는데요. 이거랑 연결시켜서도 다른 사람들의 이제 다른 커뮤니티들의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학교 주변에는 이렇게 물이 투명한 해저 온천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아래 보이는 그림은 수중 동굴입니다. 해저 동굴인데 이렇게 로봇을 넣어서 주변 환경을 매핑하고 이 매핑된 정보를 이제 다시 이 버추얼 테스트베드에 다시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정확한 센서 데이터를 얻으면서 수중 로봇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